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진입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어제 제가 방송 부분에 사실은 그게 편집을 조금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에 시작할 때 뭐 큰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한 1분 조금 넘게 제가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런 모든 모습, 그리고 자막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이 전혀 올라가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어제 해놓고 어디 급히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 무례하게 여러분들께 그런 방송을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던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아주 한참 시간이 흘러서 1분 30초쯤 이것도 여기에 옮기고 이것도 여기에 옮기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컷했지만 아무튼 온전한 그 클립이 올라가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요즘 오디오가 많이 울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장소를 조금씩 바꾸는 것도 있고, 사실은 마이크에 어떻게 보면 이 스폰지를 끼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설정이 잘못된 것인지, 늘 살다 보면 방송도 똑같이 다른 방송 이 뉴스를 보는 거에 집중하느라고 미처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 클립 올라가고 나서 제가 에코가 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미국의 탑뉴스 브리핑 해드립니다. 역시 아침에 G7 정상회담과 채무 상한선 인상 협상, 이게 주된 것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약간의 흐름이 달라져서요. 제가 아침에는 이번에 G7 정상회담의 큰 줄기와, 그리고 특히 일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일본은 왜냐하면 주최국이기 때문에, 주최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핵무기 없는 세상, G7 정상들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평화 기념관에 가서 시뮬레이션으로 그 당시에 어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상에 갑자기 확 흩어지면서 30만 명 넘는 사람이 숨졌었던 그런 것. 그러니까 핵무기는 다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초점을 받을 만한 시기잖아요. 러시아가 계속 무슨 전술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북한도 한국, 일본, 심지어는 기술적으로는 미국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핵무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런 핵폭탄을 맞은 국가로서 이건 없애야지 된다.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좀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침에 제가 제일 앞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후가 돼서 이미 날이 밝으면은 정상회담들이 시작이 되고 하겠죠. 따로 또 같이 만나고 하는데, 미국은 아마 러시아의 실질적인 경제 제재 패키지를 제안을 할 겁니다. 300명의 개인, 조직, 그리고 무슨 선박이라든가 유럽, 중동, 아시아 쪽의 항공기라든가 또 다른 블랙리스트도 발표를 하고요. 미국의 이 같은 주도의 G7 정상 국가들이 얼마나 동조를 하느냐, 이게 문제지만 G7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디벨롭드 된 국가고, 미국, 주최국인 일본, 또 미국 위의 나라 캐나다, 유럽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마 화상으로 연결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 메시지를 내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바이 러시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요, 채무 상한선, 여기에 확 가려버렸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원은 벌써 이번 주 금요일부터 5월 29일까지 휴가 기간입니다. 휴회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메모리얼 데이 연휴인데, 원래도 이 채무 상한선, 돈을 의논하고 하는 것에 딱 주도권은 하원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하원과 백악관이 좀 해보십시오. 대신에 24시간 안에 경고를 내면 언제든지 상원 의원도 다시 의사당으로 돌아와야지 되는, 그래서 상원은 지금 이제 휴회를 하고요. 하원 의장은 대통령이 히로시마 간 뒤에도 오늘도
이 채무 상한선 협상 타결될 그럴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하원 의장이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이고, 하원에서도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여기저기 이것저것을 자꾸만 꾸겨 넣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지출을 삭감해라, 여기에 더 보태서 국경에 대한 어떠한 그 안까지, 국경 안보까지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하원에서 가장 우파적인, 또 극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프리덤 코커스가 아예 지금 협상을 하지 말아라, 연방 상원도 하원에서 얼마 전에 그 통과시킨 짧은 기간에 많은 연방 지출 삭감이 돼야지 된다 하는 그것을 상원에서도 통과시키기 전까지 이거 협상할 필요도 없다고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하킴 제프리 민주당의 하원 그 원내대표도 조금 그 극좌쪽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아 그래? 공화당이 안 해준다면 우리 따로 뭐 어떻게 따로 해보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바이든 대통령대로, 하원 의장은 하원 의장대로 두 사람만이 협상을 좀 주고받고 양보하면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부터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내가 푸드 스탬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건강, 의료 케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날이 밝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그 총리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도 사이드라인에서 회담을 하고, 또 그 쿼드, 다른 뭐 인도, 호주, 뭐 일본, 또 미국, 이렇게 그 인도 태평양 그 경제 협력체도 따로 미팅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기자회견을 하면 반드시 채무 상한선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국내 이슈에 가려져서 해외에 나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뭐 이코노미스트 표현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좀 팀이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아무튼 그런 면이 국내에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중국은 구소련 연방의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서 5개국 대표를 초대를 해서 이틀 동안 레드카펫을 깔아준 G7 정상회담에 좀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정상회담을 지금 열어서 오늘 중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이게 러시아가 좀 약해진 틈을 타서 중국이 구 러시아 그 연방에 속했던 그런 나라들과 딱 이렇게 뭉쳐놓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은 돈은 없지만 천연자원은 많고, 그 천연자원을 아직 개발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러시아가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내적인 이 이슈에서 정말로 미국이 굉장히 이제 그 보수화라고 할까요?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많은 주에서 플로리다 주예요. 이런 교통신호 딱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모든 동성애자들을 죽여버리자. 야, 저 이런 말 하기 참 싫거든요. 올랜도 그쪽에 이제 디즈니 월드 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올랜도에 있는 디지털 교통 표지판에 누군가가 해킹한 거죠. 근데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소셜미디어에서의 뭐 함부로 말하던 것, 그리고 이제 심지어 플로리다주는 주지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말의 폭력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는 뭐 여러 가지로 보수적이지만 낙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6주일 이후면 낙태를 할 수 없고,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도 그렇고, 이민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특별히 플로리다주에 또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라티노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떤 지역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지 된다. 이게 이제 더 힐의 보도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저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하는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요. 론 디센티스가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주가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도 그렇고, 그것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농장이라든가 청소일 하시는 이런 분들은 불법 체류자가 없이는 그게 돌아가지가 않을, 뭐 꼭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뭐 도시에는 많이 그렇죠. 시골도 마찬가지고 농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플로리다주에서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아주 철저하게 처벌하고, 또 그분들이 운전을 하셔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운전면허증 이것도 못 받게 하고 체포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일이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나고, 텍사스주도 이제 공화당이 지난주에 국경보호 경찰 이렇게 해서 특별 이민 경찰을 조직을 했습니다. 국경 인근에서 아무나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에 애리조나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아주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뜻 자체는 좋습니다. 국경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히스패닉 타겟으로 하면서 뭐 잘못한 거 없어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주나 이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히스패닉계나 라티노계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가 어떤 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기사가 더 힐에 실렸고요. 이게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4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민 발의안 187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민주당이 엄청 강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로널드 레이건이 주지사였던 곳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주민 발의안 187 때문에 사람들이 민주당 쪽으로 많이 돌았습니다. 특히 히스패닉계는. 그 주민 발의안 187이라는 것은 그 전에 이제 경제 사정에 맞게 누구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급하게 아프면 응급실에는 갈 수 있다. 불법 체류자라도 이런 게 있었고요. 공립학교는 들어갈 수가 있다. 묻지도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쪽에서는 아니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세금을 내는데 내 세금으로 왜 불법 체류자들을 치료해 주지? 불법 체류자 자녀들을 왜 공립학교 교육을 시켜주느냐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막 청원서를 받고 거기에 이제 물론 액티비스트가 들어간 거죠. 해서 주민 발의안 187이 통과가 됐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응급실 치료도 하지 말고 공립학교 교육도 받을 수 없다. 그때 라티노, 히스패닉계가 쫙 민주당으로 돈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민주당이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된 겁니다. 애리조나주에서도요, 그 당시에 이제 상원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졌는데, 상원 1070라는 법인데 2010년이었네요. 캘리포니아주의 그 주민 발의안 187 나중에 막 법원에서 다 무효로 하고 했는데, 그게 있고 6년 뒤에 애리조나주에서는, 애리조나주도 이제 국경이 있잖아요, 멕시코와. 법 집행관이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뭔가 의심스럽다 하면 사람을 아무나 스탑시키고 다 조사할 수 있도록.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적이라는 거죠. 이제 법 집행관들이 그렇게 할 때 백인을 세워서 그렇게 했는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뒤에 그것도 그런 것이 통과가 됐는데 연방 판사가 시행하기 직전에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행하지는 못했는데 그 뒤에 무슨 카운티 이런 곳에서는 셰리프가 나는 할 거야 하고 뭐 나중에 굉장했었잖아요. 그 셰리프도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엄청 지지했었고, 아무 때나 서서 너 합법이야 불법이야 뭐 신분증 좀 보여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만든다는 겁니다. 특정한 얼굴 색깔에 따라서만 그렇게 스탑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젊은 히스패닉계, 라틴계가 굉장히 정치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애리조나에 민주당이 많이 늘어나서 지난번에 2020년도 선거에서 어쨌거나 애리조나에서 민주당인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이겨서 선거인단표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일들은 지금 텍사스라든가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나는 보수적인 물결 뿐만이 아니라 캐롤라이나주,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의 낙태금지법, 다른 많은 주에서도 이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종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가면 반드시 반등이 옵니다. 저는 미국에서 뉴스를 오래 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체크 앤 밸런스를 맞춰야지 정치도 오래 간다 하는 노련한 정치가들은 그걸 잘하죠. 네. 해서
디즈니사가요, 플로리다주에서 큰 돈을 거의 10억 달러일걸요? 네, 8억 6,700만 달러를 들여서 새로운 기업 캠퍼스, 캘리포니아주에 뭐 구글이 큰 캠퍼스 만들고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던 것을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에 뭐 별로 디즈니가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결론을 내린 것도 있지만, 아니 플로리다주가 우리 디즈니사 직원들이 7만 명이 넘는데 그럼 그 가족들이 얼만큼이야? 경제에 어마어마한 이득을 주는데 디즈니사를 계속 무슨 디즈니의 창의성 때문에 뭔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뭐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직원들이 얘기를 해야 된다, 또 소비자도 얘기를 해야 된다, 안 하면 보이콧 할 거야 해서 뭔가를 얘기했더니 계속 차별을 받는 거예요. 디즈니 그 옆에 우리 그 플로리다주 감옥을 세울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었다. 주지사의 이름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론 디센티스라는 이 사업 환경도 바뀌고 해서 10억 달러짜리 그 프로젝트를 우리 안 하겠다. 이게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사람들을 플로리다주로 옮기려고 했었거든요.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명이 가면 그 1,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또 플로리다주에서 늘어나겠죠. 그것도 뭐 적어도 한 12만 달러 정도는 버는, 그 정도면 고소득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플로리다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부터, 그러려니까 그들이 지낼 지역 집도 있고 해야 되잖아요. 무슨 호수 근처라고 하던데요. 레이크 노나 캠퍼스, 이걸 이제 안 하기로 했더니 디센티스 사무실에서는 뭐 별로 놀랍지 않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별로 좋을 일은 없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디센티스를 막 비난하기에 아주 좋은 이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슈는 지난번에 왜 대상포진에 걸려서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고 미국에서 연방 상원의원 여성으로서 최초의 다이언 파인스타인 의원이 2개월 이상을 의회에 못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사법법사위원회인데도 못 나와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안 되시면 그냥 은퇴하시죠. 일부에서는 아니야, 임기를 지켜야지,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다이언 파인스타인 그 연방 상원의원이 대상포진에 뭐라 그러는 거죠? 후유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었답니다. 지금도 앓고 있다고 하는데, 뇌염, 대상포진에서 드물기는 하지만 뇌가 붓는다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가라앉았는데, 그 램지 헌트 증후군이라고 뭐 사람 이름 붙여서 한 그 증후군, 얼굴 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뭔가 마비가 되거나 그 밖에 다른 증상 해서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 눈 아래가 좀 이상하게 보여요, 지난번보다.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돌아오기는 왔는데 아직도 이제 의사가 일 조금만 하라고 하고 89세입니다. 보니까 이번 주에 화요일인가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 기자회견에서도 물론 뭐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 뭐 이코노미스트와 어제 인터뷰한 것 보니까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정말 생생하던데, 이분 89세인데 기자들이 뭐 질문을 하는데 자꾸 혼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딜 갔었어? 나 계속 여기 있었는데, 집에 캘리포니아주에 안 오고 워싱턴에서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이제 존중을 하잖아요. 돌아오셔서 참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가긴 어딜 갔다고 해. 가면 안 되지, 나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이러니까 기자가 혹시 재택근무를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까? 이랬더니, 아니요, 나는 여기에 쭉 있었는데 투표도 쭉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 투표를 수십 번을 미스했거든요. 놓쳤거든요. 집에서 대상포진 치료를 하느라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민주당에서는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2024년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1월까지 계속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는 89세가 넘고 이렇게 기자들과 만났을 때 자주 뭔가 혼돈하고 하는 사람도 억지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람이 되면.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밖에는 오늘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아침 클립을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몬타나주가 틱톡을 금지하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첫 번째 주가 됐지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몬타나주가 뭐 만약에 이게 완전 끝이라 할지라도 인구가 100만 명밖에 안 되고 주니까 클 것 같잖아요. 시골이라서요. 그리고 그러면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이 미국 전체 인구의 한 반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50만 명 정도. 그런데 당장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누군가가 이 표현의 자유를 이슈로 고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데 시행될지 안 될지는 half, 반반, 확률은 반반입니다. 중국이 스파이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냥 중국에 관해서 무조건 중국 것이 좋아 하고 가짜적인 것에도 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 금지하는 거고요. 네, 이런 일들이 미국의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오늘의 미국 탑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 내일부터는 이제 G7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뉴스가 가장 재미없는 것 압니다. 그런데요, 한편 이렇게 싹 돌려서 보면 히스토리지, 지금의 히스토리지, what's going on right now 하면서 재밌게 보면 재밌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기대하세요. 내일 저와 함께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서 함께 즐기시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